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법 기출 문제 풀이하고, 네,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 수준은 제가 봤을 때 중입니다, 중. 중이고, 기본 수업 제대로 들어도 제 생각이라면 아마 80에서 85는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아닙니까? 네, 제대로 들어야지만. 제대로 들어야지만 요소될 것이고, 거의 이제 기본산에 있는 거의 이제 있는 판례입니다. 최신 판례는 생각보다 좀 적게 나왔습니다. 희한합니다. 네, 그래서 대신에 재산죄는 항상 4개 나왔죠. 재산죄는 4개. 이 앞에 시험에서는 6개 나왔는데 4개입니다. 그리고 문서죄 하나 이런 식으로 나왔고 충분히 기본 수업 잘 따라오시고 또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수업 열심히 소화하시면은 학교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항상 단골이죠. 재형보증주의 나옵니다. 그렇죠? 기억. 상한을 200시간 올린 신법을 정한 것은 위법하다. 맞죠? 왜냐면 이것은 불리한 어떤 소급표니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니은 같은 경우에 웬만하면 이런 것을 헌법에서 이제 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웬만하면 이런 것을 자의적인 입법이고 적정성 원칙이 위배됐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니은의 경우라면은 네, 옳은 지문입니다. 그 다음 디귿. 그래서 양형 기준입니다. 이것은 대외적인 법규가 아닙니다. 대외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규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이 판사들이 형의 양을 정함에 있어서 약간 참고하는 정도고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따라서 이것은 법률이다라고 볼 수 없는 거니까 예, 보시면 결론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정한 위법이 있다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옳습니다. 그 다음 리얼. 그죠. 위법성 책임 조화 사유, 소추 조건 처벌 조화 사유인 형면제소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유리한 거죠. 이런 것을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조정하면은 결국 이건 불리한 겁니다. 오히려 행위자의 가벌성이 확대되니까 리얼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미 본 판례기도 하죠. 왜냐하면 유리한 사유의 이와 같은 제한적 유추 적용은 결국 불리한 겁니다. 따라서 뭐가 있었으면 해설이 다 있습니다. 공소법 제262조의 자수를 범행 발각 전에 자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유리한 것을 제한적으로 유추 적용한 것이 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그 판례 내용입니다. 네, 리얼 틀린 주문입니다. 그 다음 2번 부작위범. 예, 세월호 사건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요. 그래서 희한합니다. 아무튼 1번에서는 그저 토지가 수용될 것이다 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고지해줘야 되는 법적인 자기 의무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것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부작에 의한 기망이 되고 사기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옳고 2번 질문. 이런 것은 잔전 사기입니다. 잔돈 사기 해설에도 있습니다. 초과해서 잔돈을 줍니다. 내가 받아야 되는 보다 더 많이 줍니다. 그러면 지급받던 중 또는 전에 알았다면 신의 성실 원칙상 그 착오를 해결해 줘야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잔돈을 받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잔돈을 많이 줬네요. 그러면 이런 것은 바로 사기죄는 성립하지는 않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점유력 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발표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아주 올드한 판결이긴 합니다. 네, 2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 3번. 그렇죠. 착오에 빠져서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해가지고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도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 행위가 된다는 거. 기본 수업 때 다 보게 될 겁니다. 이때도 사기죄 성립이 인정됩니다. 3번 옳고 4번 지문. 그렇죠. 법의 침해 결과 발생을 방지한 법적인 자기 의무, 즉 보성인 의무를 지니고 있는 자, 즉 보성인 의무 있는 자가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다. 그렇죠. 쉽게 방지할 수 있음을 검사가 입증해내야 하면 되죠. 이에 따라서 바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 발생을 용인하고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작위가 자기에 의한 법의 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어 그 범죄의 실행 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 이게 뭡니까? 행위 정형의 동가치성입니다. 그래서 수시에 이렇게 본 적이 있죠. 동치성은 보성인 지위 더하기 행위 전형의 동가치성입니다. 그것을 네, 그대로 출제를 한 겁니다. 네, 옳습니다. 그 다음 3번. 1번 질문 미필적공입니다. 그래서 용인설. 그렇죠. 죽어도 어쩔 수 없다.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혹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 행위의 부수적 결과로 용인,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1번 옳고 2번 질문. 강도가 그렇죠. 강도 기회에 피해자를 3분간 베개로 눌렀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늘어졌음에도 계속해서 10초 정도 더 눌렀습니다. 이것은 살인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 것이 되기 때문에 강도 치사죄가 아니라 강도 살인죄로 고의범으로 갔던 사건입니다. 옳습니다. 그 다음 3번 지문. 예, 미필적 고의도 뭐 충분하고, 3회 7조 양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역시 미필적 고의. 그리고 3회 8조 사자 명예훼손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우리 형법상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다 인정한다는 것. 거기에 대한 예외는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옳고. 그 다음 4번 지문. 그죠. 뭐 주거침입에서 보게 됩니다. 그죠. 남자가 강간할 목적으로 여자 혼자 살고 있는 방의 유리 창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밉니다. 여자가 깍 소리 지르고 도망갔습니다. 이때는 벌써 주거침입죄는 기수입니다. 신체 일부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주거침입죄가 기소된다는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4번 여기에 틀렸습니다. 주거침입의 범위, 즉 고의 충분히 인정됩니다. 그 다음 4번 위부선초가 사유 1번 지문. 변태라면 살해 사건에서는 바로 이 피고인의 의사는 공격 의사입니다. 그래서 정당방위도 과잉방위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1번 틀렸고 상해 치사죄가 인정된 사건이고, 그 다음 2번 지문. 그죠. 뭐 현행범인 요건 갖추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경찰관들이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면 이는 저범한 공무집행이다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불법 체포로부터 면하기 위해서 뭐 경찰관이 손을 악 물어버린다든지 손톱으로 핥힘으로써 뭐 상처를 냅니다. 이와 같은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성이 있는 겁니다. 정당방위로서 상해점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 맞습니다. 2번이 옳습니다. 다만 뒤에서 공부하지만 이때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구속요건에 해당성이 없다는 것을 뒤에서 불신 검문을 하려면 똑바로 해 이 개 땡땡아 그 판례 통해서 보시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2번이 답이고 3번 지문. 피해자 선에 따른다면 처벌할 수 있는 자 선에 의해서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에 벌하지 않는다. 이게 틀렸습니다.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한해서 처벌하니까 원칙과 예외가 바뀌었습니다. 해설에 있는 조문 한번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번 지문.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 범인하고 흡사하니까 정지하라고 했고 또 자전거를 잡아뜨린 것도 아닙니다. 자기 소속 가고 불신 검문하는 이유를 충분히 다 밝히고 있습니다. 지문 집행의 적법성이 인정됩니다. 그와 같은 경찰 고문에 대해서 폭행하였다면 지문을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이 인정되고 이런 것이 정당방위다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4번 틀렸습니다. 5번 기억지문. 뒤에서 또 보는 겁니다. 간호상의 범행을 일관되게 자기는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죠.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헌법상 더 이상 무죄 추정 원칙도 적용되지 않고 이제는 진술 거부권도 그렇죠. 적응 거부권도 인정되지 않고 또 법관 앞에서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결론 사실대로 정할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맞습니다. 얘는 진실만을 얘기해야만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런데도 또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 사건 피고인이 자기는 그래도 강도상해 범행한 적 없다라고 거짓말 했을 때는 위정죄의 성립이 더 인정되었던 사건입니다. 뒤에서 보게 될 겁니다. 키워드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 미연지문.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범행 당시에 사물 변별 능력이나 혐의 통제 능력이 있었다면 신신장애를 볼 수 없다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책임에서 보게 됩니다. 바로 평소에는 간질병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범행 당시에 정상적인 사물 변별 능력, 의사 능력이 인정되었다. 즉 범행할 당시에 간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심신미약 등으로 인한 형을 감경해 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 다음 디귿 지문. 이건 심신미약자입니다. 10조 2항은 11조의 농화자와 마찬가지로 형을 감경할 수 있다가 아니죠. 틀렸습니다. 형을 감경한다. 필요적 감경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리얼. 이와 같은 것은 뭐 착오했다 하더라도 16조의 본유로 착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틀렸고 16조 본유로 착오와 관련해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 것의 두 문자를 여러분들 앞으로 미국발 허강민 이렇게 해서 쭉 정리를 또 하게 될 겁니다. 그 이외의 판례는 16조의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리얼 틀렸고 미엄. 원인자 10조 사망은 위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원인자는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적용된다는 것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미음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 6번 기억지문. 예, 중강도의 주체는 절도입니다. 또 뒤에서 공부합니다. 절도가 뭐냐? 절도 기회, 즉 실행 차수하여 실행 중, 실행 직후, 실행의 범위를 포함한 직후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고 기수 미수도 불문합니다. 따라서 야간에 절실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했을 때는 이미 주거 침입한 당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실행 차수한 것 맞다는 것을 쉽게 여러분들 공부하게 될 겁니다. 옳고 니은 지문. 주거 침입의 실행 차수는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부수거나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개시했다면 실행 차수 있다고 봅니다. 옳습니다. 그다음 D것. 그렇죠. 이 지문은 기본 소득에도 별표까지 하면서도 보게 될 겁니다. 구순 요건은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범죄 구순 요건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촉하다. 옳습니다. 따라서 문을 열려고 당겨보면은 이미 내 몸이 한 발짝도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문을 열어봤는데 잠겨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주거 침입 미수가 된다는 걸 주거 침입죄 간운에서 보게 될 겁니다. 옳습니다. 리얼. 항상 보게 되죠. 야간에 절도 내지 강도할 목적이라면 301호에 들어가기 위한 구체적 행위를 개시했을 때 땡땡땡 미수죄의 성립이 인정됨을 뒤에서 봅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는 베란다 유리 창문을 열려고 시도했죠. 이때 벌써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옳습니다. 7번. 만약에 현보 처음 일회 독재이신 분들도 이런 게 나오는구나 한번 구경할 의미도 있고 한 박 이상 도신 분들은 이런 것들이 역시 나오는구나 한 번 더 구경하시면 되죠. 예, 보겠습니다. 그 다음 7번. 예, 공범에 관해서 기억지문. 우열이 만한 자리입니다. 공동점검 성립한다? 옳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동점검 공부할 때 예모적 공동점검, 우연적 공동점검, 승계적 공동점검을 간단하게 봅니다. 우연적 공동점검 했을 때 하위 벗고 대기했던 사건에서 모두 강간치산죄의 공동점검이 됨을 여러분들이 이제 또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네, 이거 옳습니다. 니은 지문. 계속 강조했죠. 고의는 객관적 구술권 요소를 인식하고 행위로 나갈 의사입니다. 항상 의사는 행위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폭행, 행위 맞고 신체침해 행위 맞습니다. 의사가 있으면 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 필요 없다. 네, 워낙 중요한 지문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옳습니다. 그 다음 D것 지문. 이건 31조 1항 교사범 조문 그대로입니다.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실행하게 한 자는 전범하고 동일한 형, 이때 동일한 형이란 법정형을 의미한다는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옳습니다. 리얼 지문. 그렇죠. 교사받은 자가 범죄 실행을 선악하고 실행 차소로 나가지 아니했을 때 여러분들은 바로 31조 2항과 3항을 외우고 정의하라는 말을 또 듣게 됩니다. 이 바로 31조 2항의 효과 없는 교사입니다. 이때는 교사자와 피교사자 모두를 예비 의무에 준해 처벌하게 되는 겁니다. 네, 옳습니다. 그렇게 이례적이고 불이타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8번. 1번 지문. 이건 이번에 이래도 하시는 분들 맞출 수 있었겠죠. 음주 단속하는 경찰고문을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연습 받아버립니다. 그때는 별도의 구수 조건인 흉기 휴대 상해죄가 있고 거기서 정한 형이 부정적 결과적 가중범인 특수고무방해 치상죄의 정한 형보다 더 무겁지 못했습니다. 둘 다 3년 이상 3년 이상으로서 똑같았다는 것에 따라서 이때는 특별법인 특수고무방해 치상죄만 성립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1번 지문 틀렸습니다. 상상적 계약범이 아니라 특수고무방해 치상죄만 성립하게 되고 그 다음 2번 지문. 이것도 이제 재수 파트에서 보게 될 겁니다. 무면허 운전을 여러 날 했을 때 원칙적으로 운전한 날마다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각각 무면허 운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포괄하여 일자가 되는 게 아니라 실체적 경화범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 지문.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CD를 절취했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하고 이후에 이것을 부정하게 사용했을 때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부할 불가벌적 사후 행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경화범이 되고 별개의 범죄란 바로 지금 보는 영업 비밀을 부정 사용죄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지문. 네, 이것도 무조건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집합범으로서 포괄 일자가 되는 게 아니라 상습범임을 이유해서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포괄 일자로 본다는 것을 뒤에서 보게 됩니다. 이때도 비록 상습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상습범을 이유해서 가중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경화범, 실체적 경화범이 된다. 예, 뒤에서 또 보시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4번 지문, 예, 요게 옳습니다. 그 다음 9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건 구수조건 착오죠. 네, 그래서 그 도표 잘 정리하였으라고 말씀드렸고 1번. 그렇죠. 이건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을 맞췄습니다. 구체적 사실이 착오 중에 이것은 빗나간 거죠. 방법의 착오입니다. 이때는 구체적 부하설과 법정적 부하설의 결론은 다릅니다. 그렇죠? 그 표만 있으면 되죠. 바로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만 될 겁니다.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 구체적 사실이 차고, 추상적 사실이 차고, 객방. 이렇게 되죠. 구체적 사실 착오 중에 지금은 방법이 착오입니다. 빗나갔다. 그러면 구체적 부합설하고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은 다릅니다. 반면 법정적 부합설과 추상적 부합설의 결론은 똑같은 것이고, 그래서 1번은 일단 옳고 2번입니다. 그렇죠.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을 찔러 죽였죠. 이것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에 객체의 독일성에 대한 착오가 있죠. 바로 이쪽이죠.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에 객체의 착오입니다.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결론이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기수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2번 질문 옳습니다. 병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는 거. 이 표를 반드시 물 안에 넣어두고 있어야만 될 겁니다. 그 다음 3번 질문. 병을 향해 쏘았는데 빗나갔습니다.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에 방법의 착오죠. 예, 그러면 이쪽입니다. 그렇죠. 요거 파란 거 요거죠. 방법의 착오입니다. 그러면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결론이 같습니까? 아니죠. 얘하고 얘는 다릅니다. 다른 칸에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질문. 네, 이것을 아예 외워두시라고 말씀드렸죠. 나산 비초들 사건에서는 바로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는 거. 아예 외워두시면 되고, 워낙 이게 출제가 잘 됩니다. 4번 옳고, 10번. 네, 강론에서 보게 됩니다.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않으면 이런 것은 천재지변, 실력, 길흉하복에 가는 것으로 바로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해악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협박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천재지변, 실력, 길흉하복을 지배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 무시적 운동이 있어야만 되는데 이 사안에서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아예 협박이 아니다. 그래서 아예 공갈 미수죄가 아닙니다. 무죄가 된다. 협박이 아예 아니니까 그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1번 옳고 2번 폭행죄는 고동범으로서 미수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냥 간혹에서 보게 되죠. 손발을 사람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검집해서 손발을 휘두른다든지 물건을 던졌다면 사람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폭행죄는 이미 기소가 된다는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반면 협박죄 미수분 처벌 조문이 있다는 것은 또 간원에서 어떤 경우에 미수 처벌 규정이 적용될 것인가, 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지각하지 못한 경우, 읽어봤지만 의미 내용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옳습니다. 페이지 넘어와서 3번 질문입니다. 그렇죠. 뭐 정당의 당사를 포박하겠다 이런 것은 일단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경찰관에 대한, 즉 경찰관을 피해자라는 협박죄에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경찰관하고 이 정당하고는 뭐 밀접 불가하고는 관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경찰이 피해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 질문. 이것도 이제 전통적으로 올드한 판결입니다.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죠. 수박이 지금 없어지고 있죠. 수박 서리범을 잡으려고 피고인이 딱 숨어서 지켜보는데 14살짜리 사춘기의 소녀가 수박밭에서 어슬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붙잡았습니다. 너가 수박 훔치지? 아니에요. 너 앞으로 수박이 없으면 네 책임을 한다. 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들은 그 소녀 집에 가서 자살합니다. 환장하겠죠. 감수성이 예민한 그 소녀가 자살했습니다. 이런 것은 일단 먼 친척 아니기도 합니다. 피고인하고 피해자가 먼 친척, 시골에서는 다 친척일 경우 많죠. 이런 것은 일단 협박으로도 평가되지도 않고 협박으로 본다 하더라도 사회상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화됨을 인정했고 무죄입니다. 4번 옳습니다. 11번. 1번 질문. 네, 감금죄입니다. 뭐 결론 부분에서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꼭 어디다가 뭐 물리적으로 과도도 된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고 어떤 판례가 있었습니까? 바로 마카이 조폭 두목입니다. 조직을 배신해서 도망해온 걔를 한국에서 붙잡은 다음에 너 도망가면 알아서 해 라고 걔를 데리고 호텔로 가서 유숙하고 함께 항공기로 외국으로 나가버립니다. 지도적으로 붙잡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마카오의 조폭이 내가 도망가면은 생명신체에 심한 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포기하고 같이 따라다녔던 겁니다. 심리적, 무형적 방법에 의한 감금죄 성립이 인정됩니다. 1번 옳고 2번 질문. 워낙 중요하죠. 외우실 겁니다.
끝난 뒤에도 계속, 강도상해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됐다면 이 같은 강금죄는 강도상해의 수단이 아니라 별개의 범위로 이루어진 별개의 범죄다라고 보고 강도상해죄와 강금죄는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는 것을 별표까지 하면서 보게 되니까 뭐 반감조 자주 보신 분도 나오니까 2번은 틀렸습니다.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합니다. 3번 지문 있네요. 이게 바로 1번 그겁니다. 그래서 심리적 무형적 방법에 의한 강금죄의 성립을 인정한 겁니다. 그 다음 4번 지문. 강금 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의 수단, 수단이 되면 일단 실체적 경합범이 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면 되죠. 뒤에서 봅니다. 이때는 실체적 경합범이 전혀 될 리가 없는 것이고 강간죄와 강도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됩니다. 옳고. 그 다음 12번 기억 지문. 일부 사실과 다른 기재에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봐서 그 기재 내용이 진실하고 공공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310조입니다. 327조 1항의 혐의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벌하지 않는다. 위법성이 조각됨을 310조를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미연 지문. 그죠. 객관적으로 피해자 사회적 평가라는 이 외적 명예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 내용이 소문이나 다른 사람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전적인 표현이 아니라 전문도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했지만 어떠한 소문이 있다더라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소문이 있다더라, 있다 카더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충분히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있죠. 이에 따라서 소문이 있다는 그 사실 자체는 진실이다 하더라도 안의 내용이 허위라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이 인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 옳습니다. 그 다음 디귿 지문. 기자가 아닌 보통 사람하고 앞으로도 기자하고 구분해서 또 보시게 됩니다. 디귿. 바로 결론 부분에 이는 기사를 통해 사실을 제시하는 경우로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틀렸습니다. 기사를 통해서 사실을 보도하는 경우에는 기사화되어 보도되어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된다라고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 리얼 지문. 그것도 사실 적시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해야 되고 여기서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거에 의해서 입증할 수 있는 바로 과거 또는 현재 사실을 말하며 그 다음 문구도 아주 중요하게 보게 될 겁니다. 장래 일을 제시하는 경우를 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 사실을 기술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리얼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이 내일부입니다. 장래, 내일부로 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했을 때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명예훼손죄 공부할 때 보시게 될 겁니다. 리얼 틀렸고 13번 친족상도례입니다. 기억 지문. 간도죄, 손괴죄, 경계치무죄, 간제, 집행, 면탈죄에 대해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경계치무죄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강도죄, 손괴죄. 손괴죄 안에 이와 같은 재물손괴죄, 특수손괴죄, 중손괴죄, 경계치무죄가 손괴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좀 수험생들 좀 힘들지 않았나. 그렇죠. 손괴죄는 경계치무죄는 손괴의 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 지문 옳고 이것 말고도 점유강치, 준점유강치죄에 대해서도 친족상도례 규정은 준용되지 않습니다. 옳은 지문이 되고 니은. 사돈지간은 더 이상은 친족이 아니다. 따라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부합니다. 그래 니은 옳고 디귿 지문. 회는죄입니다. 소유자 보조관자 중 어느 한쪽하고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다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게 되겠지만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범인하고 피해자 모두하고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어야지만 그때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게 됨을 보게 될 겁니다. 디귿은 이제 교재, 기본서에 그림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리얼 지문. 잘못범이 피해자와 동거하지 않는 직계 혈족인 경우에는 동거 여부를 불문하고 형을 면제한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재산적 고말 때 365조 1항 2항 반드시 외워두시라. 그 조문 내용이 그대로 이와 같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응용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뒤에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리얼 옳다. 365조 2항 그렇죠. 1항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해설에 다 조문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4번 절도죄입니다. 1번 지문. 그렇죠.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타인 명의로 모형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입니다. 이혼한 전처 명의로 춘삼이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카드 사용 권한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것을 ATM기에 꼭 고도를 뽑아냈다면 절도죄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옳습니다. 그 다음 2번 지문. 연산홍 아닙니다. 연산홍이 아닌데 영산홍입니다. 그렇죠. 희한하네. 이거 왜 연산홍이라 해서. 이 영자입니다. 영산홍 할 때는 이 영자입니다. 틀린 지문. 그래서 한번 답은 틀렸습니다. 이번 지문. 왜냐면 이것도 뒤에서 보게 됩니다. 특수절도, 하동절도 공부하면서 남편이 이렇게 운반해줬을 때 특수절도가 안 된다. 왜? 연산홍을 케어냈을 때 이때 절도가 기소되고 종료되는 상태 범임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남편이 공동점범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합동범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뒤에서 보게 됩니다. 이런 것도 기본적인 판례입니다. 그래서 2번 지문 틀렸고, 그렇죠. 케어냈을 때 기수되고 종료가 됨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3번 지문. 자동차 명의신탁은 0.3초 만에 자동차의 지연, 절도죄의 지연, 절도죄가 성립한다. 0.3초입니다. 3번 지문 맞습니다. 4번 또 수업시간에 별표가차입니다. 워낙 주장 파기를 합니다. 예금 통장 그 자체는 유가증은 아니지만 예금액 증명의 바로 경제적 가치가 있고 이 경제적 가치에 대한 절도를 인정한 아주 중요한 판결입니다. 네, 그래서 4번 지문 옳습니다. 시험 처음 보는 사람은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막 계속 들겠지만 한 바퀴 이상 도시는 분들은 아 맞다 이거 본 적 있다. 적어도 그 정도 느낌은 충분히 들죠. 믿습니다. 신뢰원 측정합니다. 그 다음 15번 사기죄입니다. 1번 질문. 그래서 할부금 채무가 매수형에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할부금 채무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았다. 그것은 부작용량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이것도 맞습니다. 이런 것은 판례 수업 때라든지 다른 문제 때도 쭉 다 봤습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질문. 이것도 워낙 중요하죠. 장물죄에서 가장 대표적인 판례 보이스피싱 사건을 통해서 쭉 공부하다가 그때는 바로 작물취득죄의 취득이 아니다라는 것을 공부하면서 동시에 은행을 피해서라는 사기죄는 안 된다. 아주 중요하게 보게 되고 이것도 워낙 출제가 많이 됩니다. 지금 기출된 점을 하더라도 이건 한 20분 이상이 출제된 겁니다. 다 진열을 하고 다 포함해서도 예, 뭐 다 정리를 하게 될 것이고 2번 옳고 3번 지문. 기본수업 때 보죠. 도자기 사건입니다. 도자기 바로 5,000개를 주문했고 그중에서 1,600개는 중국까지 사찰로 배달되었고 나머지 3,400개를 피해자가 그대로 주문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인 그 선임의 전화 한 통하면 중국까지 사찰로 배달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도자기 5,000개 전부에 대한 사기죄 선입을 인정했고 그래서 3번 질문은 첫 번째 줄에 반드시 재물의 현실의 인도가 필요한 것이므로 틀렸습니다. 반드시 현실의 인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재물의 범인의 사실상 지배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면 바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물 교부가 있었다라고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 질문. 이미 두 번째 주거 부분에 입금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취소돼서 돈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입금됐을 때 이것을 언제라도 인출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겁니다. 근무도 등 사용사기죄는 이미 입금되기 했을 때 기소가 되는 겁니다. 옳습니다. 16번 회녀죄입니다. 1번 질문. 그래서 이런 것은 올패서 그리고 문제풀이 등을 통해서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외워둬야 된다. 왜냐하면 바로 회사 명예의 권리에다가 질거를 설정해 줬을 때 이미 이때는 바로 이제 배임죄가 성립하고 나중에 예금 인출에 대한 동의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새로운 법익 침해를 가져오는 게 아니다. 따라서 배임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회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해는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합격하기 위해서 달려갈 때쯤에는 이 판례를 벌써 많이 보게 되고 별로가지도 많이 해뒀을 겁니다. 딱 보는 순간 답이 나오도록 전이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번 질문 요게 틀렸고 그 다음 2번 질문. 타인 채무를 보관자, 이 보관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법률상의 지배 처분이 가능한 상태, 즉 은행에 넣어두고 나중에 예금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서 계사 이체해주는 이런 것들도 다 보관이 된다는 것을 기본수업 때 보게 됩니다. 옳습니다. 3번 질문. 이것도 기본수업 때 터치하죠. 왜 자꾸 기본수업을 얘기하느냐 하면 기본수업이 중요한 겁니다. 이때 바로 뭡니까? 바로 토지 수용 보상금을 횡령합니다. 금액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고 나머지 수용되지 않은 나머지 부동산 전체를 돌려달라. 이유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 거부합니다. 이때는 별개의 횡령죄가 두 개의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 3번 지문 옳습니다. 4번 지문. 이건 판례 때 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줄에 원래 교비 회계에 속하는 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바로 차입금 상환하기 위해서 교비 회계 자금을 지출한 경우에 이것은 바로 횡령한다는 불법 연도의사 인정할 수 없게 됩니다. 핵심적인 것은 차입금 상환 사건에서는
회녀죄가 성립하지 않게 됨을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보게 될 겁니다. 옳고. 그 다음 이제 17번. 1번 지금 주식회사 지배인입니다. 이것도 이제 판례수대 봅니다. 지배인은 참고로 상법상 회사를 위한 재판상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대표이사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차이가 나는 판례가 딱 하나가 더 있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해설의 비교 판례로 또 나와져 있습니다. 그 비교 판례도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중요하고 지금 이 질문도 일단 지배인은 자기를 회사 대표로 표시해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사무소 위조 및 위조 사무소 행사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건 대표이사하고 일단 유사하다. 어떻게든 또 보게 될 겁니다. 1번 옳고 2번 질문. 그래서 뭐 사전에 미리 출장 조사한 다음에 출장 조사 내용이 변동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 즉 범위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안입니다. 틀렸고 3번 질문. 3번 질문에서는 이 교원 실태 조사 카드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공사 병조문서, 공문서와 사무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공립학교 또는 군립학교의 학교장이 작성하는 부분은 공문서입니다. 그러나 작성자가 교사 명의로 된 이 부분은 사무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3번 질문에처럼 교사 명의 부분을 임의로 작성하면은 공문서 위조죄가 아닙니다. 사무서로 갑니다. 사무서 위조의 문제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 4번 질문. 인감증명서의 사용 용도란입니다. 이것을 임의로 고쳐 썼을 때 바로 변조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4번 틀렸고 해설에도 있지만 부동산 매도용인 경우하고 기타 방법, 기타 용도인 경우를 구분하고 있고 이 사안에서는 부동산 매도용이 아니라 기타 사안입니다. 그래서 한번 뭐 이미 공부하신 분들 한번 그 해설을 한번 참고로 꼭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18번 기억 질문 수시로 봅니다. 위조 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알고 있는 사람한테 줬습니다. 그래도 피교보자가 이를 유통시키는 것을 인식 내지 예상 이걸 키워드로 자꾸 공부하게 됩니다. 인식 내지 예상하면서 공부했다면 교배했을 때 행사죄가 성립한다는 것. 그리고 해설에 비교 판례도 있지만 행사할 의사가 분명한 자에게 교부하여 그가 이를 행사했을 때 얘들은 공동점음이 됨을 또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네, 옳고 니은 지문. 통화에 관한 죄는 외국인의 국내범을 처벌하지만 맞습니다.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안에서 하면 무슨 죄입니까? 2조 속죄죄에 의해서 처벌할 수가 있고 또 외국인의 국외범 바로 내외국통 유문인 했을 때 바로 5조 4호입니다. 그렇죠. 보호주에서 역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니은 틀렸고 디귿 지문. 간원에서 통화에 관한 죄에서 보게 됩니다. 미합정구 10만 달러 그리고 100만 달러 사건 공부할 때 10만 달러와 100만 달러는 통용하지 않았습니다. 통용할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러면 이것은 207조 3항에서 말하는 외국에서 통용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207조 3항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음을 보게 되고 그때 이 디귿 지문에서는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에 일반인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다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지폐를 포함시키면은 이런 것은 허용되지 않은 해석이다 보게 됩니다. 옳습니다. 리얼 지문. 그래서 일반인이 오신게 해야 되는 정도여야 되는데 자판기가 이것을 500원짜리 500엔 주화로 오인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바로 통화 변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오인해야 되지 기계가 오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리얼이 틀렸고 그 다음 19번 공지방입니다. 1번 질문. 그죠. 특정 지역에서 개최될 것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이와 시간 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입니다. 예, 근데 이 사건은 뭐 이와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청합관장에서 이쪽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불법 집회입니다. 충청남도 예산군 한 150km 정도 떨어진 이쪽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출발하려고 농민들이 다 모이고 있죠. 아예 각 지역의 경찰관들이 이걸 다 막아버립니다. 차단, 모이지 못하도록. 이런 것은 시간 장소적으로 너무 멀리 있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찰관들의 직무 집행은 적법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 따라서 뭐 1번 질문 옳고 2번 질문. 네, 이것도 뭐 뒤에서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렇죠. 방해 쪽에는 결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미수분 처벌 조문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옳습니다. 왜 말하면은 방해죄는 미수분 처벌 조문이 없고 여러분 딱 정리해둬야 되는 것은 나중에 일반 교통방해죄하고 기차 선박등 교통방해죄만 미수분 처벌 조문이 뭐 있고 특히 기차 선박등 교통방해죄는 예비 업무 미수까지도 처벌한다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3번 질문. 그렇죠.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은 술집에서 행패를 부립니다. 춘삼이가. 그래서 술집 주인이 경찰을 부릅니다.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관이 왔습니다.
전복 입고 왔고 업주가 경찰 불렀고 전복 입은 순경하고 그리고 경사등이 왔습니다. 그럼 누가 봐도 경찰이 말고 있습니다. 술집에 생피 부리니까 불렀는데 이제는 그 피온 춘삼이가 그 순경이 여사 순경입니다. 뭐 욕을 했죠. 내가 너를 거꾸로 매달아 버린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런 식으로 따라서 이 당시 상으로 봤을 때는 경찰관임을 정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순찰자가 왔고 경찰이 다 내렸고 업주도 경찰 불렀던 겁니다. 에 따라서 이와 같은 행위는 바로 직무집행의 적법성이 인정되었고 공무집행 방해 재승립을 인정했던 판결입니다. 3번 옳고 4번 지문. 그렇죠. 공무집행 방해죄는 얘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폭행 협박한다. 그건 인식하면 충분하지. 결론. 직무집행은 방해할 의사 반드시 필요로 한다. 여기에 틀렸죠. 고의 공발되어 왔습니다. 바로 공무집행 방해죄는 바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한 자. 혐의가 폭행 협박이고 방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방해할 의사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 반면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니까 이때는 방해할 의사를 요한다는 것을 이미 또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번 기억지문. 예,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본을 위해서 했을 때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음을 이래서 책임이 조합된다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들 간언에서 그림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그 그림에서는 범인, 증거, 증인 이 세 가지를 그리고 머리 안에 반드시 넣어두라라고 말씀드리고 해설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친족간 특례 규정이 있는 것. 그 다음에 니언지문. 범인 도피죄는 직무유기죄와 마찬가지로 바로 계속 범임을 또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도 범인 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 옳습니다. 그리고 디귿지문. 기소주지자임을 알고서도 다른 사람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줍니다. 따라서 비록 임대차 계약서가 등기부처럼 인터넷 등으로 또는 공시되는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탐문수사나 신고받아 범인을 발견 체포하는 것을 곤란하게 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인 도피죄의 성립이 인정된다는 것을 또 볼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10번은 모두 다 이제 옳은 지문입니다. 해설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죠.